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 소설 모색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이윽고 몸을 조금 움직거려 그 우습게 궁상스러운 포즈를 한 부분을 해드린다. 생각에 골몰했던 참이지만 춥기도 무던히 추웠었다. 절우로 치면 벌써 춘분이니 봄도 거진 완구해 올 무렵이요. 하지만 진달래 꽃머리 요때면 의례껏 하는 버릇으로 기어코 요란더리를 한바탕 차례를 잡자는 요량인지 연사흘째나 날이 개질 듯 말 듯 끄물거리면서 새침한 바람 끝이 수월찬이 쌀쌀하다. 마침 날씨가 그러한데다가 또 아침 군불 같은 것도 이름도 곧잘 알 줄 모르는 항용 학생 하숙집의 방명색이니 섣불리 한겨울의 제철 추위보다도 오히려 견디어 나기가 어려웠다. 하기야 일요일도 아닌 여느 날 훤한 대낮인데 학생 하숙집 방구석에 우두커니 사람이 들어앉는 것부터서 잠옷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노릇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대신 금세 날아갈 듯이 두 무릎을 잔뜩 쪼글트리고 쪼글트린 무릎팍 위에다가는 팔짱 낀 팔을 얹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허리를 옹송그려 한편 볼을 파묻고 이러고 앉아서 가만가만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그 근천스런 포즈만은 구들장이 얼음장 같고 썰렁하니 붙일성 없는 이 방 안의 어슬픔과 빈틈없이 잘 어울리는, 그래서 차라리 자연스러운 배경이기도 했었다. 그것이 당장 옥초는 생각이 한참 잦아지는 동안 싸늑싸늑 스미는 찬 기운에 몸과 사지가 제풀로 움츠러들어서 부지중 안주만점이 그래진 것이지 위정 앉아서 그런 궁상을 피웠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를 아무려나 거진 1시간 그 모양을 하고 앉았던 끝에 그럭저럭 또 생각이 바닥나고 말아서 비로소 답북 신어붙자는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쳐들던 것이다. 고개를 쳐들면서 입맛을 쩍, 팔목에 눌렸던 볼때기는 자죽이 유난히 빨갛다. 밤낮, 밤낮 고추 먹고 맴맴, 생 먹고 맴맴, 밤이나 낮이나 맴맴만 허구, 젠장 맞을. 제가 저더러 군울음을 한다는 게 농의 소리가 되어버리니까는 제야 바르고 웃으면서 두 발을 쭉 뻗쳐서 좀 채통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지개를 불끈 켠다. 폈던 우산을 접으면 여러 갈래로 퍼져나갔던 살들이 도로 죄다 꼭지로 모여들고 말듯이 옥초의 생각이라는 것도 마치 그 본이어서 이리도 뻗치고 저리도 뻗치고 궁리가 두루 많기야 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아무것도 신통한 게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도 마음 내키는 게 없다는 것, 이것뿐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던 것이다. 책상 복판에는 아무렇게나 밀어 던져둔 신간 잡지가 깨끗하게 한 권. 책상도 이 방의 원주인인 동무의 것이고 잡지도 동무가 산 것이다. 옥초 자신의 책상은 다른 짐짝 섞은 마루청 구석에 놓아둔 채 들여놓지도 않았다. 그림은 화려해도 인조경같이 광택이 유난한 백양지 표지가 우선 봄에 싸늘한 게 기가 찔렸지만 기지개를 켰던 팔이 내려오면서 이왕 손에 잡힌 길이라 아무려나 앞으로 그 잡지를 끌어당겨 후루룩 책장을 넘기다가 되는 대로 한 대문을 펴놓고 읽기 시작한다. 잡지 따위가 시방 하 그리 탐탁하게 읽고 싶던 것은 아니지만 오래 신던 헌 구두만큼이나 구면이면서 별반 반가울 것이 없는 그 궁리 조건을 가지고 다시금 되풀이를 할 흥도 나질 않고 해서 주의를 딴 데로 번져드릴 겸 심심파적 삼아 앉아서 들여다보던 것인데 걸려든다고 걸려든 것이 공교롭게도 소설이고
우환중에 또 그 소설 명세 것이 할 일 없이 식어 빠진 조밥덩이처럼 깡깡하고도 퍼슬퍼슬하고도 천하 멋없기라고는 둘째가라면서 어렵달 망측한 물건이었었다. 한 15분 너댓 페이지나 읽었을까 말까. 그만 실증이 나서 대체 이런 걸 소설이랍시고 끼적거리고 앉았는 그 새님은 얼굴이 소처럼 생겼을까? 곰처럼 생겼을까? 자키 한번 구경할 만 하겠지 하고 콧등을 찡긋거리면서 일찌감치 책장을 덮어치운다. 그나마 마음이 아무데고 잠착하지를 않으니 방 안은 불시로 더 추운 것 같고 자연 더 어설프기만 하다. 둘러보아야 신산스럽기만 하고 하다가 문득 거기는 아직도 스팀을 피우고 푸근하려니 싶어서 학교 기숙사 생각이 간절히 난다. 이달 금음까지는 그런대로 기숙사에 눌러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을 괜한 청백을 부리느라고 졸업식을 마치던 이튿날로 짐짝을 떠질머지고 나왔고 나와서는 이 고생이니 고생이라면 제가 사서 하는 고생이지 네 탓도 아닌 것이다. 이달 금음까지라고 해도 14일 날 졸업식을 했으니 단 2주일이다. 또 4월 신학기에 기숙사 학생이 새로 들어오기 전이니 누가 그야말로 눈치를 하거나 등을 밀어 내쫓거나 할 리도 없는 것이고 해서 실상 급히 떠나지 않는 몇몇 동무들은 시방 떳떳이 기숙사에 그대로 처져 있는 참이다. 그들이 오히려 옥초더러 고향이나 일터로 떠나는 길도 아니면서 그다지 서둘러서 딴 사철을 잡고 나갈 게 무엇이냐고 이 다음에는 함께들 있어보고 싶어도 못하는 노릇이니 그런 정을 생각하여 단 며칠이라도 더 있을 수 있는 날들까지 같이 있는 게 즐겁지 않느냐고 서로 만류를 하고 또 사감 선생도 옥초는 웬걸 그리 도망꾼처럼 부랴부랴 보쯤을 싸느냐고 웃음말 섞어서 역시 만류를 했었다. 옥초는 그러나 아무래도 이왕 떠나야 할 마당일 바이면 선뜻 털고 일어서는 게 가려운 자리를 아프더라도 박박 긁어야 시원하듯이 섭섭은 해도 그럴듯한 제맛이 있는 법이지 무얼 제 길로 한 길씩 다 자란 것들이 소녀애들처럼 답고 감상이나 가지고는 회포니 추억이니 투정을 하고 있었자 속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요 진정이라고 하더라도 늙은이 같은 주접을 떠는 궁상이라서 아주 질끔했었다. 그건 또 둘째라고 다른 동무들은 제가끔 다 활발스럽게 저 갈대로 좋거나 굳거나 척척 떠나가는데 이건 영락없이 온겨운에 팔다가 못 팔고 재어남은 구멍가게의 자반비웃 꽁댕이처럼 또 어떻게 보면 밥값샘을 못 치러 볼모로 붙잡혀 앉았는 군꾼처럼 늦게까지 기숙사 구석에 처박혀 굼찟거리고 있는 것이 남 점직해 차마 그런 비위치레는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해서 못 때리고 이튿날로 기숙사를 떠나 나왔던 것이요. 그러므로 시방 와서도 그걸 뉘우치거나 할 별이는 없는 것이지만 한갓 잠시나마 몸을 담그고 있는 거처가 이렇게 어설프고 한 데는 자연 그 푸근하니 좋던 기숙사의 방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숙도 실상은 기위 사철을 정하는 길이면 어디 조용하고 상스럽지 않은 염집을 방구어서 혼자 거처를 하도록 하려니 하되 군불 같은 것도 날이 훨씬 푹해질 때까지는 조석으로 집혀달라고 아주 식비에다가 그만 것을 더 쳐서 얹어내기도 마련을 하려니 이렇게 다 세심한 염량을 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미리미리 염량은 두루 그러했으면서도 그동안 단 한 번인들 사관을 물색하러 다녀보는 일 없이 이내 그대로 청처짐하고 있었고 하다가 마침내 자리를 뜨는 그날을 딱 당해서야 들이 콩튀듯 튀면서 쩔쩔매고 돌아다녔고 하는 것을 마침 재학생인 친한 동무 하나가 보기에 딱 했던지 자기가 넓은 두 칸 방을 혼자서 쓰고 있으니 우선 아쉬운 대로 한동안 같이 있어 보자고 권을 하는 덕에 아무려나 얼른 짐짝을 떠싣고 옮아왔던 것이다.
그러구러 벌써 한 주일. 그런데 동무는 거진 매일같이 오후와 밤으로 찾아오는 은근한 골자가 있어서 객군의 처자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 번번이 주인네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 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그뿐더러 옥초저로도 호젓한 사철을 얻어 조용히 거접을 하자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면서, 또 제1의 방이 이 모양으로 찬 데는 무던히 고통스러워하기는 하면서, 그러나 그녀는 선뜻 달리 무슨 구처를 하려고는 않고서 그냥 저 민두름이 하루씩을 지우곤 하는 참이었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당장 방이 찬 것쯤은 주인 높아더러 뜨뜻하게 불을 지펴달라고 해서 우선의 절박한 곤란은 모면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게 또 대단스러운 교섭인 것도 아니고 한 것을, 그러나 그녀는 주인이라는 노파가 뻔히 방이 차서 손이 곤란한 줄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르쇠를 하는 속인데, 그걸 갖다가 굳이 이 편에서 말 계두를 하여 조르든지 하면 사람이 잔망스럽고 치사에 못 쓴 데서 차라리 입을 봉해버리고 말던 것이다. 그러니 그렇거들랑 또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겠다. 돈장이고 선뜻 내주면서 나무를 사다가 군부를 넣어달라고 이르게 되면 아무렇게든지 구두를 덮여는 줄 것이고, 따라서 여제의 수재가 분명하여 비차간 떳떳한 일이고 할 것을, 그건 또 고지곳대로 돈 경우만 가지고 빤히 남을 무안을 주는 노릇일 뿐더러, 그러자고 들면 자연 저 사람과 매 한 가지 약삭 빠른 짓을 하고 앉았는 깍쟁이 노름을 하는 게 되겠으니 더구나 점잖차나 못 쓴다는 것이다. 매사에 이렇듯 다심한 성미면서 일변 지극히 범연스런 그녀의 솔성이, 혹은 마지막 학업을 마치고 난 직후가 돼서 긴장이 한꺼번에 탁 풀리는 단지 일시적 반동이더냐 하면은, 일반으로야 물론 그러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시방역이 옥초의 경우는 노상 그런 것만도 아닐 것이다. 오스스 냉기가 속속들이 몸에 배어들고 서나품이 절로 내씹힌다. 부질없이 방안을 둘러보곤 하지만 그렇다고 점잖지 못하게 이불을 뒤쓰고 앉았을 수도 없고 가도록 심산스럽기만 하다. 이럴 바이면 차라리 거리로 나가서 누구 시내에 있는 동무든지, 또 아직 떠나지 않은 동무를 찾아 학교 기숙사로든지 놀러 나가 볼까? 그래 본들 무슨 그다지 탐탁스런 재미야 있을꼬마는, 글쎄 아무렇든 아침에는 제자의 결혼 청첩을 받은 올드 미스 선생님의 얼굴처럼 날이 다복지 부렸더니 시방은 좀 어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문에 붙인 유리 쪽으로 무심히 바깥을 내다보다가 얼른 반겨 쌍창을 드르륵 열어젖힌다. 아침나절에는 그리도 음산하게 흐렸던 날이 어느 밑에 죄다 벗어지고 마루에도 맑은 볕이 환히 드리워 있다. 지난 겨울에 이 마루를 문턱 밑까지 하나가득 다양하게 쬐어주던 것이었다. 인제는 춘분이라서 훨씬 물러내려간 햇살은 그래도 널따라 남마루를 반이나 되게끔 그어서 바깥쪽으로 선명하니 들여 비치고 있다. 게다가 제법 봄볕이라고 가물가물 양념이 가물거리는 게 더욱 재롱스럽다. 마음이 지나친 탓이겠지만 마루폭의 솔공이 자국에서 송진이 금세로 끓어오르는 성도 싶다. 옥초는 저도 모르게 방시시 웃으면서 마루전으로 나가 사풋 쪽을 트리고 앉는다. 토방의 흰 모래가 일광을 반사하여 눈이 부시다. 얄딸한 깜장새로 치마 저고리가 볕을 폭신받아 금시로 따스한 온기가 살에까지 배어든다. 온기는 속으로 배어들고 깜장이 속에 숨었던 짙은 남빛은 햇볕을 타서 비로소 날카롭게 반짝인다. 교복이던 것을 허들의 옷으로 입고 있는 참이라 저고리 고름 매듭에는 모 여자 전문의 배지가 그대로 달려있다. 옥초는 눈에 띄는 대로 예쁘장스런 그것을
손끝으로 만지면서 무심히 웃는다. 인제는 제 성명을 잃은, 그러나 가만히 재미스러운 장식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다시는 새 옷에까지 옮겨 달지야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불이 났게 떼어 팽개쳐야 할 만큼 눈에 거슬리거나 두루 성가신 거침새도 아닌 것이다. 그 덕에 엔간히 매몰스런 저의 주인 아가씨건만 이 배지는 괄시 대신 아직은 조그마한 은총을 받고 일신을 부지해 오던 것이다. 한낮에 절간 같다고 할는지 연일 드세게 불던 바람도 오후를 기다리느라 아직은 잠잠하다. 아침으로 오후로 저녁으로면 뱃사람 여덟치게 드립다들 소리 지르고 짓거리고 황당거리고 음악하고 하느라고 남 정신 못 차리게 떠드는 선머슴 중학생들이 들어있는 뜰 아랫방들은 으스스한 그늘이 진 툇마루에 저의 주인들처럼 터설궂게 생긴 헌 신발짝들만 얌전스럽지 못하게 널려있지 모두 교교하다. 안방도 아무 기척이 없는 게 주인 노파도 담뱃대를 물었던 입을 해벌리고 누워 낮잠이 든 모양이다. 두루 이렇게 세월을 잠깐 잊어버린 듯 깜빡 조용하고 햇볕만 따사하니 한량없이 한가로운 품이 평화한 꿈속이나 그런 딴 세계인 것 같이 재미스러웠다. 옥초는 봄머리의 햇볕이 이만큼 고맙고 반갑기도 난생 처음인 듯 싶고, 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흥이란 도저히 섣부른 예술, 가령 조금 아까 몇 장만 읽다가 차마 내던지구만 채 아무개라더냐 하는 기막힌 작가의 그 뚝뚝하고도 멋없는 소설 따위에 비길 바가 아닌 것 같았다. 옥초는 그래서 한참 시방 정신이 팔려서 방금 동물을 찾아 놀러라도 나가볼까 하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죄다 잊어버리고 고스란히 앉아 있는데, 그러자 얼마만인지 몰라도 벼란간 오정 사이렌이 요란히 제가끔 사방에서 울어댄다. 뒤미처 낸들 빠져서 쓸까 보냐고 마루 뒷벽에 늙은 괴종이 척 잔뜩 목이 쉰 소리로 늘어지게 하나씩 하나씩 10번을 치더니 그 다음은 시치미를 떼고 도로 뚝딱 뚝딱 종래 암말도 않는다. 알량도 하네. 옥초는 뱅깃이 우스운 입을 쫑긋하면서 부전스러운 떡심쟁이 늙은이더러 핀잔을 한다. 만일 시계치는 소리도 아울러 요란한 사이렌들이 그의 조그만 엑스타시의 세계를 괴란시킨 데 대한 가벼운 반감만 아니었으면 그녀는 이 낡은 괴종의 유머를 손뼉을 치면서 재미있어 했을 것이다. 그때 주인 노파가 팔짱 낀 손에 담뱃대를 쥐고 얼굴이 부석부석해서 마루에 나오다가 누런 하품을 소담스럽게 내씹는다. 깜빡 그만 잠이 들었던가 봐. 노파는 싱겁게 히뜩 웃으면서 옥초가 하고 앉았는 본으로 안방 마루 끝에 양지짝에 가서 쪽을 트이고 앉는다. 옥초는 인사상으로 애매하게 웃어 보이던 얼굴을 젖혀 노파를 곰곰이 바라다 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돌린다. 그러면서 먼저와는 다른 일종 비양스런 미소가 입가로 갈려든다. 이유 없는 생리, 괜한 생리. 옥초는 제가 아는 것 이 노파에게서는 생명과 생활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재작년에 동막으로 출가를 시킨 반편, 즉 전우가 딸 하나를 들이고 그리고 이 집 한 채를 지니고 35세 과부가 되었더란다. 그때부터 집 한 채 이것을 미천 삼아 학생 하숙을 시작했고 한 지가 꼬박 15해. 15해. 15해면 날수로는 거진 5,500날이다. 말이 쉽지 5,500날이라는 그 하고한 날을 아침이면 어둑어둑해 일어나서 쌀을 씻고 불을 지피고 밥상을 차리고 행여 늦을세라 부지런히 서둘러 10여 명 학생들의 학교 시간밥을 대고
그리고 저녁이면 또 시간을 맞추어 저녁밥을 짓고 군부를 지피고 하되 사면팔방에서 뿔뿔이 모여들어 제각기 심신이 다 다른 그 여러 선머스매들의 성미를 골고루 맞춰주어야 하고 혹시나 잘릴세라 잘 총량해서 밥값을 받아야 하고 받아서는 그대로 고스란히 싸전 가게와 나무값과 반찬 가게와 전기 회사와 경성부와 죄다 이렇게 찢어서 나눠주어 버리고 그 중에서 극히 여리게 이문 남은 것을 병신딸의 시집미천으로 아껴두어야 하고 하느라고 밥은 숱한 잎들이 단 찌꺼기가 아니면 누룽지요. 호사도 없고 음악도 없고 연극이나 영화도 없고 오직 곰방대 피우는 희연 봉지가 있을 뿐이고 하기를 여축 없이 15년에 5,500날 그중 하루도 거르거나 다른 무슨 변이 없이 꼬박꼬박 되풀이를 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그것은 이 하숙 영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 걸었다는 뒷벽에 저 낡은 괴종이 그새 15년을 두고 매일같이 한 모양으로 뚝딱 뚝딱 바늘은 그 복판 거기를 맴돌아 하루 24시간씩을 새기면서 5,500번을 그 짓을 되풀이해 왔다는 것과 꼭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는 아주 늙어 꼬부라져서 마침내 이를 감당 못할 그날까지 10년이나 15년은 더 역시 그동안의 15년과 다름없는 밥짓기로서 나머지 생명을 하루씩 하루씩 외수 없이 치러나갈 것이다. 시계는 시간을 주장하자는 이유나 가졌다지만 저 생리는 옥초는 새삼스럽게 뒷벽의 괴종과 노파를 번갈아 보고 또 보고 한다. 비록 명색이야 없는 한낱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30년 동안이나 두고 반생을 인간의 폐물이 되는 그날까지 그다지도 꾸준히 그다지도 충실하게 다만 그 한 가지 생활에 철저하지를 않았더냐? 그랬으니 대체 그게 무엇란 말이냐? 개성이 있을까? 긴장이나 뉘앙스가 있을까? 비약은커녕 실펜들이 있을까? 남이 당자를 대신하여 들고 나서서 분개를 할 일이지 대관절 무얼 하자는 노릇이며 무엇이 어쨌단 말인고. 그래도 혹시 가다가 덜어 생각이 나서 앞불싸 허망한지고 이럴 법이 있더란 말인가 하면서 무연히 한숨이라도 지을 적이 있을까? 작히나 그렇다면 조금은 동정을 해도 좋으렸다. 옥초는 문득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가 보니 다른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결국 또 한 번 어떤 인간 하나의 무의미하고 명색 없는 생활을 골몰에 들여다보고 앉았던 셈이 되고 만게 되어서 저야말로 허망할 노릇이었었다. 이것은 그러나 역시 오늘에 비롯한 것이 아니오. 하필 하숙집 노파로 하여 우러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왕에 도달한 결론을 다시금 증명이나 해주는 진알력의 한낱 여담에 불과하던 것이다. 학업을 마친 뒤 응당히 실사회에 나가서 몸소 가져야 할 실제 생활이랄지 또 그 생활의 테마랄지를 이윽고 잠심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작년 봄 졸업반에 오르고 나서부터이다. 옥초는 제 자신의 역량과 컨디션과 그리고 그러한 역량과 그러한 컨디션 밑에서 자기가 조만간 거기에 참여를 할 현실 사회 생활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추 세세하게 상량을 해보았다. 그녀는 노력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약속이 되는 발전의 명의를 믿지 심프손 부인식의 행운을 미신하거나 더욱이 제 자신을 요술쟁이로 착각하는 법이 없는 가장 리얼리스트였다. 그러한 만큼 그녀는 우선 자기 자신의 역량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도 정직하게 그것을 계산할 줄을 알았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재능을 학교의 시험 성적표에 적힌 점수를 가지고 산출을 했다. 그것이 알파벳 N이라는 숫자였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의 포퓰러리티는 평소에 자기 동무의 수요를 가지고
산출을 했다. 그것이 알파벳 M이라는 숫자였다. 이 N과 M이 옥초의 총 역량이었었다. 그것은 노상 미련하거나 못난이의 급은 아니라도 결코 천재나 영웅의 부류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었다. 이 사실을 그녀는 가장 사무적으로 승인을 했다. 컨디션은 나이 마침 20살, 21살에 몸은 건강하고 집안이 넉넉한 덕에 아무튼지 당장 생계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 물론 여자 전문 하나를 마쳤다는 간판이 있고 해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는 것을 그녀는 역시 사무적으로 시인했다. 역량이 비록 출중은 못해도 그만은 하고, 그보다는 컨디션이 그렇게 묻어나고 하니 교문을 나서는 날을 생각할 때 우선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차라리 상식이었을 것이다. 옥초는 아닌 게 아니라 고향에서 진작부터 혼담 하나가 저 혼자서 익어가고 있는 게 있었다. 별반 그리 탐탁스러울 것은 없어도 한낱 혼처로 보아서 일변 무난한 자리기도 했었다. 그러므로 만일 결혼을 하자고 든다면 십상 거기일 터이었다. 그런 형편인 만큼 자연 그것이 염두에 들어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옥초도 위선 졸업 즉시의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은 해보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어 고개를 흔들고 말았다. 대체로 결혼 같은 것은 인간 생활의 한 반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인데, 아직 인간으로서 독자한 생활이랄지 그 테마를 잡지도 못했으면서 덮어놓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옥초의 생각에 번연히 전체를 내버리고서 부분과 바꾸는 일종의 자살 행위와 다를 게 없는 것이었었다. 황차 학교의 모 선생님처럼 30이 넘었다거나 또 다른 선생님처럼 40이 다 된 바도 아니면서 무엇이 그다지 급하다고 그 옹색하고 푸달진 부분 속에다가 인생 전부를 영영 감금하잘 며리가 없었다. 결혼 문제는 그리하여 한 옆으로 접어놓았고, 그 다음 집안이 넉넉하고 하니까 가령 양행까지는 몰라도 동경쯤 건너가서 한 2, 3년이고 공부가 되었던지 연구가 되었던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러나 평생을 학리의 천착에다가 바치지 않을 바에야 고작 2, 3년이나 더 배워본 데짜 별반 두드러지게 큰 소득이 없을 것인데, 그러한 정도라면 이미 기초는 얻었겠다. 집에 앉아서 독서를 하는 것으로 능히 성취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런 것을 굳이 유학을 가내에 어쩌네 떠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었었다. 더구나 남자도 학자란 건 사람이 흙에가 빠지지 않으면 성미가 괴팍해서 못 쓰는 법인데, 우황 여자로 잘못 어물어물하다가는 학교의 모 선생님이나 또 다른 선생님처럼 천하 서커스감의 괴물이 되고 말 테니 썩 삼가야 할 노릇이었었다. 학자님네를 인간적으로 그렇듯 존경하지 않는 데서 그들의 공로인 학문 그것까지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하면은 그건 천만 아니었다. 다시 그 다음 명색이 문과를 치렀겠다. 남처럼 저널리즘 언저리에서나 얕게 납뒤어 시인으로든지 소설가로든지 하다못해 수필문사로든지 아무렇게 고간에 문단 행세를 장만하는 길 하나가 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도무지 문학이라는 것에서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다. 애당초에 그녀가 문과에 학적을 둔 것도 무슨 문학 그 방면에 흥미나 포부가 있었던 때문이 아니라 여자 전문이라고는 거기 한 군데뿐인데, 보육이나 가사나 그런 과는 괜히 남의 집 유모나 안짜미가 연상이 돼서 들여다보기가 싫었고, 음악과는 타고난 재주가 더 없어 보이고, 그러고 나니 만만한 게 문과였던 것이다. 그러한 만큼 그녀는 모 교수가 신이 나서 딱딱거리는 로렌스의 강의나 아무개 강사가 자기 혼자 흥이 나서 실실 눈을 감아가면서 외워주는 고시조보다는 저 혼자 읽는 아인슈타인의 한 페이지나
파브르의 곤충기, 그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었다. 그럴 뿐더러 그녀는 붓재주에 하나도 자신이 없었다. 이것은 그 뒤 훨씬 지나서 2학기 방학 때의 일이지만 어느 부인 잡지에서 졸업 감상을 써달라는 것을 몇 번 졸리다 못해 붓을 잡아본 것이 원고지 석장어치를 가지고 닷새를 씨름을 했어도 잡지에는커녕 장문이라면 넉 점을 맞기가 어렵게 생긴 그런 물건이 되었었다. 그래 할 수 없이 원고는 찢어버리고 마침 재촉으론 그 잡지의 부인 기자인 선배한테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서 그 곡경을 겨우 면했었다. 했더니 그 뒤에 잡지 한 권이 기증으로 왔길래 펴본즉 자기가 얘기해준 말을 골자 삼아 닷발이나 되게 허겁스러운 문구로 늘려놓은 글이 크지막한 사진과 한 가지로 게재가 된 데는 낯이 화끈했고 아무려나 그런 걸 보아도 진작에 여류 문사 지망은 작파하기를 대단히 잘한 노릇이었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저 번둥번둥 놀면서 독서나 하고 요행 이해할 줄은 아는 덕에 미술이며 음악 같은 것이나 찾아 감상이나 하고 제법 사내들처럼 거뜬한 여행이나 다니고 하는 것이겠는데, 그러나 그녀는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사철 놀고만 지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큼 불편하고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결혼도 않고 공부도 더 않고 여류문사는 낙제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놀다니 안 될 말이고, 그렇다면 마지막 가서 먼저 것들과는 혈통이 많이 다른 소위 취직이라는 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취직이라는 것을 두고 생각할 때는 마침 여름방학이 지나고 제2학기로 접어들면서 학교가 상하 어우러져 졸업생의 취직 문제를 가지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었다. 취직을 지망하고 나선 동무들은 제마다 속으로 긴장이 돼서 누구는 초조해서 누구는 바빠서 모두들 애를 쓰는 양이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었었다. 옥초는 마음에 확실한 작정도 서지 않았고 일변 또 그 난리에 섭슬리기도 사람이 치사한 것 같아서 넌지시 삐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자기도 지망만 하고 나선다면 은행이나 회사 등 속에 여사무원짜리야 목을 메어 끌어도 가지 않겠지만은 가령 미션 계통으로 여자 중등학교의 영어 교원쯤은 아무려나 차례가 돌아올 무엇이 없지도 않았었다. 또 그러한 것이면 여자의 직업으로 가히 무난하다 할 것이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입에 붙은 말로라도 교육이 천직이니 희생이냐는 사람의 말이지, 이상이 거기 있지 않은 옥초로서야 무엇이 됐기여 그 비위생적이요 사람 고루한 그 짓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었었다. 뿐만 아니라 몇 개 안 되는 그 교원자리에 너도 나도 머리를 싸고 들이미는 판인데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업일진데 경쟁이 붙을 지경이면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바가 아니니 핍절한 의식 문제로 발을 벗고 나선 동무들에게 남 좋은 일이나 시킬 것이지 구태라 그것을 넘겨다 본다는 게 객적은 짓이었었다. 여학교의 교원은 그러하고 그 밖의 속은 잘 모르겠어도 부인 기자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아무려나 전자에 졸업 감상을 쓰라고 하던 그 선배 부인 기자더러 지날 말처럼 물어보았더니 눈치를 챘던지 웃으면서 그 문외용한 품이라든지 불량성의 속성에 수월차는 품이라든지 고운 아가씨가 가히 취할 직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또 혼자서 뽑아도 곧잘 빠지지 않는 만인계라는 게 대답이었었다. 그러나 저러나 글 한 줄 반반이 쓸 줄도 모르는 터수에 신문 잡지의 기자구실을 생각하다니 생각하는 내가 도시의 망령이지 하고 그녀는 스스로 고소, 즉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그러고 나니 직업도 마땅히 가짐직한 것이 없고 직업도 가질 만한 것이 없을 지경이면 옥초는 마침내 학업을 마치고 교문 밖으로 나서는 그날 그 시각부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테라는 결론에 도달치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결론의 말 내용은 그러나 먼저 번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저 놀면서 지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거나 따라서 그것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었었다. 대수학에서는 마이너스도 한 수의 자격을 갖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옥초의 그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저 놀면서 지낸다는 사실도 비록 가치는 부정이 될 망정 존재는 긍정을 받아서 하나의 생활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금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던 결론은 그 놀면서 지낸다는 사실까지도 부정을 하는 절대 부정으로 따라서 어느 공간이 아니라 진공이어서 전연 제로를 가리킴이었었다. 진실로 핵의학이 짝이 없고 마치 항공이라면 에어포켓을 의미하는 이 결론 앞에서 옥초는 스스로 망연치 않을 수가 없었다. 비록 여자라고는 할 값에 소학교부터서 치면 15회씩이나 두고 공부를 하노라고 했고 그 덕에 명색은 전문학교까지 마친 이력이 있고 뛰어난 천재나 영특한 인물은 아니라도 바보나 천치는 역시 아니고 나이 갓 스물하나에 몸은 건강하고 요행이 집안의 생계를 부담할 처지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몸소 어떤 일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날카로운 의욕과 불타는 정열이 있겠다. 흰말이 아니라 어디다 내다 버려도 제 한 몫은 능히 감당해낼 자비인 것을 백주의 졸업장을 받아들고 학교 문턱을 넘어서다가 에어포켓에 푹 빠지는 맥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테라니. 딜레마치고는 천하해괴한 딜레마였다. 부득불 살아있는 인간인데야 호흡과 영양의 섭취, 배설작용 이런 것까지도 않는다할 수는 없을 테지만 그 이상 더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서 식물처럼 가만히 있어야만 할 것이었었다. 보다 더 철저하자면 아주 자살을 해버릴 노릇이고 옥초는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처세를 차려야 했었다. 그러나 이때의 그녀에게는 그녀가 이미 다 부정을 해버린 여러 가지 생활을 물색하던 중에 은연중 얻어진 바 학문과 인간과의 참된 관계에 대한 한계 관념이 준비되어 있었다. 결혼을 하고 아무렇게나 가정으로 도피를 한다든지 다시금 동경 같은 곳으로 유학을 떠난다든지 그런 못쓰나마 여류 문사 행세를 한다든지 여학교의 교원이나 부인 기자나 하다못해 여사무원이라도 얻어 한다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흥덩거리고 놀면서 지낸다든지 이러한 생활들이 두루 불가하다는 소치는 일건 애써 배우고 쌓은 귀중한 학문을 갖다가 하나도 옳게 풀어 쓰지 못하는 것이라는 데 있었던 것이다. 주부의 상식으로 좀스런 학자님이 될 소용으로 뭣도 없는 여유문사 행세거리로 교단에선 살아있는 딕셔너리로 남의 집 서사질이나 해줄 미천으로 다직해야 앉아서 홀로 문화를 향락하는 확대경으로 이렇게 학문과 인간이 단지 기계적으로 혼합이나 되어 아무 의미도 없이 행동을 한 데서야 그녀는 결국 학문에 대한 모독이요 인간 스스로의 자살이 아닐 수가 없었다. 혹시 아름드리 통나무를 큰 도끼로 꿍꿍 찍어젖히고 나서는 마지막 이쑤시개 한 개피를 집어들고 나섰다면 차라리 위인 고지식하다거나 웃고 말지. 학문은 그러나 결단코 그처럼 잔망스럽거나 무의미한 악용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녀는 마땅히 주체 인간과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서 그 주체의 새로운 행동의 창조에 적극적인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었었다. 옥초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학문의 사명에 대한 관념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즉 주체 인간과 객체 학문과의 유기적 화합에서 지향이 되는 제3의 행동인 새로운 현실의 창조라는 한계 명제였던 것이다. 옥초는
이 눈 높은 명제를 받들어 들고 일변백지로 일단 돌아가서 더 널리 더 깊이 생활 현실을 탐색하노라 새로이 탐색을 시작했었다. 마치 그것은 소설가가 어떤 테마를 두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에게 현실 생활을 부여하듯이 옥초의 태도도 그의 명제를 현실화, 즉 구체화시킬 생활의 창조적 발견을 하자는 노력이었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도 이번에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파헤치고 보는 것이 그 주장이어서 상하와 귀서의 분별이 없이 우선 많은 여러 생활들이 천착을 받았다. 전기작자적인 태도를 빌지 않은 눈으로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꼬누어 보았다. 옥조가 친히 그네의 생활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물치고는 그가 제일 고급이었을 것이다. 뚝 떨어져서는 화양절충식 행조치마에 큰 쪽에 굵은 다리와 넓은 발에 조그마한 계다를 끌고 진곡의 복판의 골목어귀 위에서 한가한 어머니가 빨강 유리알을 박은 반지를 양편 손가락에 하나씩 낀 것과 더불어 동문의 집 안짜미가 박물장사한테서 2원 10전짜리 누렁 금빛 돋는 비녀를 한 사코 사느라고 한 달 월급 4원에서 반을 선금을 받는 모습이, 그래서는 마침내 그 금비녀처럼 생긴 누렁 비녀를 사서 꽂고는 입이 귀미까지 째지는 모습이 옥조에게는 비극은 비극 같은데 하나도 슬플 수가 없었다. 그 중간 길로는 여교원이며 여사무원이며 여류문사며 부인 기자면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여점원으로 전차나 버스의 여차장으로 공장의 여직공과 카페 여급은 기회와 반연이 없었으나 기생도 한톨 끼어 있었다. 이렇듯 옥초는 노력 많은 가히 볼만한 게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제 스스로 생각에는 일단 백지로 돌아간 요량이었었지만 실상인즉 본시 세태인정을 투철히 체득하지도 못하고 태어난 만큼 자연 세상 물정의 기상과 지리의 어두운 반면에 다분히 고답적이요 성미 까다로운 그 명제를 갖다가 안경 쓰고서 보는 이상 대하는 사물이 결코 굴절이나 착색이 없이 제마다 다 올바로는 보였을 리가 없는 것이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 여러 생활들이 제가끔 제 성깔대로 짜놓은 여러 가지의 피룩들을 하나, 둘, 다섯, 열, 연의 연방불색을 해왔으면서도 필경 자기 생활을 옷지어 입을 현실은 한 끄터리도 옷감을 끊지 못했었다. 죄다 문이며 빛깔이 신통치 않은 것도 많은 것이거니와 습발을 섞은 혼방이지 순면이 아닌 성만 싶던 것이다. 마침내 옥초는 아무래도 새로 한 벌 해 입었어야 할 새 옷을 해 입지 못하고서 낡은 교복을 그대로 입은 채 졸업하는 교문을 나서고만 셈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혼자 말했다. 세계는 상식과 습관과 가펄한 욕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고 개성은 지혜와 더불어 생리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다. 이 니일한 색채를 들이운 독설은 일변 그의 명제를 현실화시킬 소위 창조적 생활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더라는 의미가 간접적으로는 포함된 말이었었다. 옥초는 그러나 결코 정면으로 그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 언제까지든지 미루어 나갈 권리를 스스로 보유했다. 그러고서 한편으로 그녀는 끊이지 않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하면서 탐색의 계속을 중단하지 않았다. 뭘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뭘 하지?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 이건 이렇고 아무개는 이렇고 이러던데. 아, 요건 또 어떨꼬? 글쎄. 이렇게 그녀는 그새 두고 줄곧 하루에도 몇 번씩 앉아서 궁리요 생각이요 시방도 역시 그러하다. 다만 궁리와 생각이 그렇듯 골똘했던 끝에는 보나 안 보나 그 비정적 처분을 받고 난 재료에 대해서 의례껏 한두 마디씩 독설로
또 한 번 유린을 하곤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피로한 머리를 풀자는 청신제에 그치고 말기에는 과히 니일한 색채가 차차로 짙어가는 무엇이 없지 못했다. 주인 노파는 선잠이 깨어 아직도 정신이 덜 났는지 마룻전의 양지짝에 멍하니 쪽을 트이고 앉아서 연신 눈을 끔쩍거린다. 기름기도 없고 누런이 시들어 빠진 노파의 옆 얼굴을 한 번 더 말끄러니 건너다보고 있던 옥초는 선량한 백성, 그러나 존경할 수 없는 선량, 쓸데없는 선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 끝에 젠장 소리가 나오는 것을 하품으로 더불어 씹어 삼키면서 고개를 돌린다. 노파는 이윽고 불 꺼진 담뱃대를 갖다 대고 씩씩 두 번 빨아보다가 내키지 않게 한 옆으로 내려놓으면서 게으른 기지개를 불끈 하품을 뱉으며 삼키면서, 아이, 볕도 따뜻해 좋기도 하다. 점심을 차려드려야지. 점심이나마 하도 어설퍼서 원. 어쩌고 혼자 중얼거린다. 옥초는 미상불 그 찬밥덩이에 알량한 반찬 나부랑이를 명색 점심밥상이라고 받을 일을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있던 입맛까지 달아나고 마는 것 같았다. 그러느니 차라리 무어라도 좀 시켜다 달랠까? 그건 또 번패스럽고 어떡할까? 에이 귀찮아. 점심이고 뭐고 다 그만둘까 보다. 그래도 좀 시장은 한데. 그러나 저러나 생활의 테마가 어떠네. 상식 세계의 거절입네. 희따운 소리는 했사면서도 기껏 앉아서 한다는 수작이 점심 어설픈 걱정이나 하고. 옥초는 마침내 어처구니가 없다고 혼자서 빙그레 웃는다. 어, 볼수록 참 좋게도 생겼다. 벼랑간 노파가 커다란 소리로 절절히 탄복이다. 아까부터 어찌어찌 하다가 새삼스럽게 옥초의 그 소위 좋게 생긴 데에 주의가 끌려서 건너다보고 하느라고 점심 차리자던 것도 잊어버리고는, 그러자 마침 또 그녀의 무심히 웃는 양이 차마 아무 소리도 않고는 못 베길 만큼 좋아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옥초가 무슨 어디가 두드러지게 또는 깎아놓은 듯이 이쁘장스러운 미인인 것은 아니다. 본시 그저 바탕이 푸짐하니 밥술이나 먹음직하게 좋게 생긴 얼굴인데다 한참 시방 21살을 맞은 봄이겠다. 잘 피었을 무렵이고, 게다가 옷이 시방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는 깜장치마 저고리만 하더라도 죄다가 헝클어지고 구기고 하기는 했을 망정 모 여자 전문에 고 밉살스러울 만큼 태가 고운 옷맵시라서 옷으로 하여 인물이 훨씬 돋보이는 것도 또한 없지 않았다. 나도 젠장 맞을 그 아들내미가 한 놈이 있더람. 그런대로 대학교 공부라도 시켜설랑 저런 버젓한 색시를 골라서 며느리도 얻고 다 그랬을 걸 그만. 옥초는 노파에 하는 수작이 기어오른다는 푼수로 좀 괘씸은 했지만, 그렇다고 정색을 하는 것도 어린애 짓이고 해서, 그럴라 말고서 주인 마나님도 진작 시집을 가시지요. 그랬으면 그새 벌써 아들도 낳고 다 인제. 어, 그것도 참 그렇군 그랴. 일찌감치 영감이나 얻어서 좀. 색시는 우스운 소리도 잘하는구랴. 다 참 얌전한 줄만 알았더니 아이 참 얌전하다구야. 내가 얌전한지 안 얌전한지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보는 걸 몰루. 일상거지도 조신하고. 보아하니 저만 나이 아직 연애도 않는가 보던데. 네. 연애를 안 하니까 얌전한 거군요. 괜히 두 번만 얌전했다가는. 에구, 참 쉬. 노파는 허겁스럽게
눈짓 고갯짓 주인이 있지도 않은 건넌방을 조심해서 하면서 그게 애교랍시고 수근덕 수근덕. 괜히 동무 학생이 들으면 날 욕하지. 뭐 참 그 학생이야 다 전문 학교도 다니고 나이도 들 만큼 들고 했으니깐 뭐 연애도 할 만하잖아. 근데 글쎄 저 아랫방에는 이제 겨우 쥐할 만큼씩 큰 계집 애들이 생판 연애를 한답시고 남의 집 선머슴 애들을 찾아와 설랑은 사뭇 다 뒹굴고 에이 망측해 에이 꼴불견. 노파는 신이 나서 연신 말재간을 부리는 모양이나 옥초는 우습지도 않아서 물끄러미 건너다 보고만 앉았다가 또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 근데 내가 연애를 하지 않는 줄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다 아는 수가 있다우. 노파는 요술이나 한바탕 할 듯이 뽐내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연애를 한다면 색시가 저렇게 혼자서 심심해 하겠수. 아이고 하이칼라상이 척 찾아와설랑 다 참 동물원 산보도 같이 가고 화신으로 둘러서 떡 벌어지게 점심도 한턱 쓰고 밤일나 치면 뿜빠라 뿜빠라 활동사진 구경도 가고 좀 좋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젊어서 한때가 좋습니다 그려. 노파는 어느 틈에 자기 편리할 대로 연애와 청춘의 찬미자로 표변을 하더니 꺼지럭꺼지럭 발뿌리로 신발을 끌어다가 꿰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직도 끝이 없었겠지만 본즉 옥초는 햇볕으로 두 손길을 나란히 내뻗치고 앉아서 자기 손등을 바라다 보면서 딴 생각에 참착해 이 편의 이야기는 듣는 신흥도 않는 것 같아서 그만 파흥이 되었던 것이다. 햇볕이 따끈하게 와서 쪼이는 손길은 혈색 좋은 손톱하며 동글고 복슬복슬한 게 이뻤다. 옥초의 주인은 그러나 시방 그 손길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노파가 실없이 튕긴 연애 소리에 그리로 정신이 팔렸던 것이다. 미상불 이렇게 무료할 것 같으면 어디 소위 그 연애라도 한번 해보잖아. 어쩌면 그다지 심심하지는 않으렸다. 한바탕 심장이 들이아스러지게 시리. 연애는 심장으로 하는 게라지. 그렇지만 연애란 건 일종의 열병이라는데. 그러니 병을 어디 마음대로 앓고 말고 하는 수도 있나? 장질 부사처럼 배양균으로 주사를 맞든지 집어 삼키든지 하기 전에야. 근데 연애를 하면 또 누구하고 하나? 와랑 눈에 안기는 게 누가 있을라고? 그러나 저러나 간에 연애를 그걸 해본다 한들 막상 그리 신통한 무엇이 있을 건 무언고? 하숙집 점심밥상보다야 좀 덜 어설플 테지만은 만나주고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어쩌고 뭐 다 그래야 될 테지. 에이 귀찮아. 그걸 누가 부전부전 쫓아나가서 그 열병을 치르려 든담. 두고 보기나 할 것이지. 두고 보느라면 연애쯤 한번 기회가 없으리. 시방은 이 햇볕과 이 한가로움이 천하제일이다. 마침 이렇게 정신을 팔고 앉았는데 그러자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더니 실상은 호랑이 잡이도 못되고 그저 그 비슷한 자라고 해야 맞지만은 혹시 노파의 입이 방정 맞았던지 벼랑간 대문간이 요란하게 이리 오너라 찾는 소리가 나면서 뒤미처 웬 양복쟁이가 끼우시 고개를 들이밀던 것이다. 옥초는 그 음성이 장이 귀에 익지만 미처 분간을 못했는데 이내 들이미는 고개를 보니 오라 상수였다. 옥초는 좀 의외였지만 그렇다고 깜짝 놀랄 며리는 없던 것이고 그래 천연히 웃으면서 일어서고 상수도 얼른 옥초를 알아보고서 싱글벙글 쫓아 들어온다. 아니 그래? 그래 이렇게 도망을 해 있기요? 응? 첫인사가 이렇고 그렇게 왁자지껄 떠들어대면서 불이 났게 대뜰로 올라선다. 언제 오셨어요?
옥초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한 간음이 있어 놓아서 바르바르 웃으면서 대뜰로 마주 내려설 듯 하다가 그만둔다. 아니 그래 사철을 옮겼으면 기별을 해줄 것이지. 원 아무리 답장 잘 잘라먹기로 당대 제일 이기로서니 마구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골탕을. 방금 집이 떠나가고 주인 노파가 호기심과 놀람에 눈이 둥그래서 김치 보시기를 손에 든 채 멍하니 떼다보고 섰다. 그만해도 벌써 재작년 여름방학인데 그때 이후로는 옥조가 작년 여름방학에는 원산에 가서 지내느라고 고향에 내려가지를 않았고 다른 짧은 방학에는 내려가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은 내려가기는 했어도 마침 공교로이 상수가 타관 출입을 하고 없었고 해서 그럭저럭 1년 반, 햇수로는 3년 만에 만나는 상수다. 물론 그동안에도 드름드름 소식도 듣고 더욱이 상수 당자에 꾸준한 통신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존재를 망각까지는 해버릴 수 없는 오랜 교분과 걸린 숙제가 있는 걸로 해서 그의 건재만은 아무려나 인정을 하고 지내왔었다. 그래 그 재작년 여름방학에 만났을 때까지도 상수는 마침 동경에서 학업을 마치고 갓 돌아왔던 참이라 더구나 대학물림의 헌 교복을 털털하게 그대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태가 하나도 벗지 않았었다. 하던 그가 척 갈라붙인 양복에 면장님 같은 봄외투에 이건 또 30전 총각도령이 웬 내력 없는 몽당 수염을 코 밑에다가 가꾸어 붙이고 아주 헌다한 촌신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남과 주위를 상관 않고 큰 목소리로 떠들고 덤비는 수선스러움도 어쩐지 전과는 다른 취미가 나는 것 같았다. 이 시끄러운 청년 신사가 아무려나 옥초의 소위 그 결혼 후보자였던 것이다. 둘이는 한 고향의 한 동네요. 어려서는 학년의 층은 있었지만은 보통 학교도 잠깐 같이 다녔고 그 뒤에도 이내 상종이 있어 왔고 하는 동안에 자연 둘이는 남녀라는 성별과는 상관이 없이 우선 피차간 흉엄을 없는 동무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내 그대로 연장이 되었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톨톨 털어서 죄다가 그것뿐이요. 그러므로 남이 보기라도 연애는커녕 내외간이 아니냐고 망발을 할 만큼 서로 말과 태도가 소탈한 것도 온전히 그러한 향토적인 친숙에서 우러나는 것일 따름이었다. 남도 아닌 당자의 한 사람 상수가 그런데 대단히 행복스러운 착각을 일으켜 일찍이 저와 옥초와는 연애를 하느니라 했고 그 다음에는 장차 둘이서 결혼을 할 것이니라 했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옥초가 졸업을 하면 이어서 바로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해버렸다. 양편 집안에서는 또 저희끼리야 연애를 하거나 말거나 상수가 마땅한 사위감이요 옥초가 좋은 며느리감이요 했기 때문에 결론은 상수와 일치했었고 그리하여 시방 상수 못지않게 결혼식의 날을 기다리는 참이다. 상수는 그러므로 이번 길이 불원간 신부가 될 애인 옥초를 영접하는 경의를 표할 겸 재촉하여 데리고 갈 겸 매우 감격하고 축하스러운 걸음인 만큼 허위단심 찾아올라온 신부짜리 애인의 행방을 놓치고서 한바탕 애를 태우고 쩔쩔맸다는 것쯤 옛날 풍속의 댕기풀이로 발바닥 몇 대 맞은 셈만 치면 그만일 뿐 아니라 유쾌한 화제가 뒤에 남으니 오히려 이문이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이었다. 그래 무엇이냐 서울 당도하기는 벌써 그저께 아침에 당도를 했는데 글쎄 학교 기숙사로 찾아가니깐 빈탕이겠지. 수고하셨네요. 애를 쓰고 찾으시느라고. 이 치하의 대답을 그의 눈초리로 입가에 떠오르는 비양스런 미소와 아울러 책임질을 한다면 대체 무슨 그리 기난 일이 있다고 그다지 들레고 다니면서 나를 찾더란 말이냐? 하는 박절한 구박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나
요행 상수에게는 그런 것에다가 낭비를 할 신경의 여유는 잠옷 적었던 것이다. 에, 수고면 약간한 수고든가. 아 글쎄 어떻게 들이 헐떡거리고 돌아댕겼다고. 그래도 영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글쎄 막상 모르는 노릇이니 경식군더러라도 한번 물어보고서 떠났으면 좋았을 게 아니야. 경식은 고향에 있는 옥초의 오라버니다. 옥초는 주인된 도리가 늦어감을 잊었던 것은 아니지만 흔연히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서 주저주저 하던 것인데 그렇다고 영 몰인사잘 수도 없고 할 일 없이 그 주체스런 생철통일을 방으로 청해 드린다. 옥초는 상수가 시방 우렁이 속 같은 속이 있어서 열불나게 쫓아올라온 꼴이 우습기도 하고 밉살스럽기도 하고 해서 한두 마디 비꼬아주고 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치남에서 우러나오는 악이 없는 농이어야 할 것이고 멀리 고향에서 찾아와준 다정한 동무로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존경하던 선배로서 당연히 우정과 도리를 갖추어 전과 다름없이 그를 반가이 맞고 흔연히 대접하고 했어야 할 것이지. 그렇게 갔다가 주체스러워하고 마음 내켜 하지 않고 할 일이 아니었었다. 그만 경우는 옥조도 모르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속으로는 민망한 생각도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러나 기분이란 고정한 것이어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여자의 젊은 신경이란 건 참으로 직감이 예민한 것이 있었다. 대체 그 사이가 다직 1년 반 남짓한 동안인데 이 상수라는 사람을 차차로 주의해 보면 볼수록 위인이 고약하게 변한 자취가 사방에서 드러났다. 발산하는 인간의 기품부터가 전일의 그 상수가 아니었었다. 어디라 없이 촌대가 낀 것 같고 껴쓰되 그 촌대는 순박한 농촌의 구수한 때가 아니라 술집 색신의 새서방의 삼팔저고리 동정에 묻은 때와 같은 그런 주접스런 때였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고약한 속취가 풍기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망측한 것은 그의 그 떠들고 덤비는 것인데 처음 언뜻 보기에도 전자의 그것과는 도저히 계통이 같은 물건이 아니었었다. 전일에 그가 떠들고 덤비던 것은 하나의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열로 아무 가식과 표리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었다. 그러나 시방은 겉으로는 그럴싸하면서도 속은 말짱하니 다르고 그래서 벙댕하고는 남을 엎어 삼는 일종의 말재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었다. 이 말재주만 남고 정열의 알맹이는 빠져버린 상수의 떠드는 수작에서 옥초는 거리의 약장수를 연상치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공평하고 사심 없는 판단이냐 아니냐는 알 바 없고 다만 인상이 그처럼 외로 가고 보니까 자연히 옥초는 전처럼 가슴을 활짝 터놓고 소탈한 심성으로 옛 우정과 도리를 갖춰가면서 그를 맞고 대할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던 것이다. 이편 상수는 그러나 누가 눈치를 하건 코치를 하건 알려고도 않고 또 알았더라도 모른 채 할 판이요. 면장님 같은 봄외투와 모자를 벗어들고 성큼성큼 방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여전히 아 그래 할 수 없이 경식군한테로 전보를 쳤더니만 하고 떠벌리다가 주인이 미처 권하기도 전에 아랫목 방석 위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아 그랬더니 이제 방금이야 편지로 회답이 왔길래 그래 시방 원 그렇게도 사람을 갖다가 골탕을 먹이더람. 인자는 아무려나 찾아내기는 찾아냈으니 다 안심이요. 그리고 다시금 반갑다는 속이리라. 고개를 되새들고 입을 희죽 벙긋 위로 아래로 옥초를 건너다 보기에 그 한치도 짓거르지 않고는 못 베기는 말도 잠시 잊어버린다. 근데 무엇이냐 저 이윽고 상수는 한참이나 그렇게 옥초를 건너다 보고 앉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입도 그만했으면 심심할 때도 되었고, 점심을 먹어야지. 아직 안 먹었지? 네, 아직. 나도 아직 안 먹었는데. 그럼 우리 좀 이따가 같이 나갑시다 그려. 같이 나가서 점심도 먹고.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 아무거나. 그럴 수야 있나? 나 같은 촌사람 안내도 해줄 겸 같이 거리로 나가야죠. 응? 안내하세요. 안내야 해드리죠. 아무렴. 그렇다면 몰라도. 옥초는 이 사람이 농을 그렇게 하거니 하고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아주 천연덕스럽다.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거 인사가 늦어서 무엇이냐 이번에 참 영광스럽게 졸업을 해서 대단히 참. 영광은 그까짓 게 무슨 영광이에요? 괜히 거저. 그럴 리가 있나. 대단히 영광스럽지 않고. 그리고 무엇이냐 시골 댁에서도 두 분 노인께서 다 안녕하십디다. 경직군은 뭐 자주 만나서 놀기도 하고 가끔 술 추렴도 하고 하니깐. 상수가 술을 마시다니 선뜻 의외로웠지만 사람이 저다지 변했을 바에야 오히려 당연한 타락이거니 싶었다. 옥초는 그것을 타락이라는 관념 이외에 달리는 생각할 거리가 없었다. 또 술을 먹으면 타락을 한다는 소리는 일찍이 상수가 자기 입으로도 부르짖던 말이었다. 그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하면서 옥초는 빙긋이 웃고 말이 없고, 상수는 저 역시 지나간 그 당절의 자기 말이 옥초의 기색에서 생각이 날 만한 자리라 해벌쭉 한 번 웃더니 어디 할 수가 있어야죠. 그 무엇이냐 명색 교제도 해야 하고 그러자니 자연 술도. 교제를 다 하시는군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처 편지로라도 기별은 못했지만 무엇이냐 이번에 내가 벼슬을 한 자리 했어요. 벼슬을. 읍회 의원을 하나 얻어 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거듭 그리고 더 야단스럽게 너털 웃음을 치는 것은 과거 1년 몇 개월 동안을 두고서 서서히 치른 변화를 시방 이 자리에서는 단 2분이나 3분 동안의 시간 안에다가 압축을 해서 노출을 시키자니 자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빛깔이 선명해 보이거늘 황차 옥초의 앞인데야 아무래도 무렴을 타지 않을 수 없는 피부인지라 시방 그 무렴을 얼버무려 넘기자는 동정스러운 노력임을 옥초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말이 없이 다만 비양스런 미소를 드러내고 말끄러미 바라다보는 옥초를 상수는 마주 희죽희죽 건너다 보다가 또 한마디 발명하듯 뭐 그저 일종의 명예직이에요. 네, 읍회의원을 다 하시고 네, 명예를 타시고. 옥초는 여전히 빙긋이 웃는 입초리로 연신 혼잣말을 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감심을 하여 맞이 않는다. 한 가지 두 가지 차차 비어져 나오는 사실이 의외는 의외였지만 그러나 예외 없이 죄다가 이 사람이 분명코 그동안 위인이 변했구나 하고 아까 미리서 짐작을 했던 그 짐작과 일일이 들어맞는 것이어서 그것이 옥조에게는 구경답고 감심스럽던 것이다. 아주 잘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옥초는 짐짓 입조리의 웃음을 빼고 정도 이상으로 고개를 깎듯이 숙인다. 태도와 기색하며 말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야 번연히 비양인 줄을 모를 이치가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상수는 종시 상수라 여전한 과연 읍회의원 영감다운 너털 웃음을 한바탕 치더니 그 뭐 그리 푸달진 명예라고 뭐 심심하니깐 뭐나 일거리라도 장차 생길까 하고서 우선 그래 둔 것이고 명년에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할 테란 소리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두던 것이다. 아, 네. 일이요, 일. 어쩌면 다 그렇게. 네, 그럼
그 묵자 철학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털억 안 뽑는 철학, 그건 인젠 그만두셨나요? 흐, 이거 내가 이렇게 몰리다가는 당초에 이건 안고 못 일어서겠군. 그래, 뭐 그러나 저러나 차일시 비일시 아니오. 어떡하오? 나도 많이 두고서 생각도 해본 나머진데 별 수 없어요. 뭐 밤낮 서생입니까? 그저 우리 같은 범인은 괜히 혼자서 고고해봤자 별 뾰족수도 없고 그저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노릇이야. 현실과 타협해서 친하고 어? 지금 시대가 시방 시대가 다 그런 걸 어떡하나. 그렇지 않다고? 네, 아무튼지 한 두억 일 넉넉 뛰셨구만요. 옥초는 상수의 변화도 변화려니와 그의 턱없는 비약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잉어가 한 길을 뛰니까 망둥이는 두 길을 뛴다는 속담을 생각하고 하는 말이었었다. 두 길을 뛰었다. 말귀를 알아들었더라도 그런 조롱쯤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짐짓 모른 채 했을 테지만 아무려나 눈치를 채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지. 두어 길 뛴 셈이지. 오라 산당 도비를 했어. 산당 도비를. 웬만큼 그래도 말귀가 트였어야 비양도 할 맛이 있는 법이지. 이 생판 절벽한테는 아무 효험도 날 게 없었다. 그런데 말이죠. 산당 도비가 됐거나 도당 도비가 됐거나 내 제발 빌 테니까 옥초도 날 갖다가 읍회의원 나부랭이나 얻어하고 다닌다고 비양 이 비웃음만 하지 말고서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상수는 일찍이 동경에서 모 대학의 진화 철학과를 마쳤고 그리고는 또 무슨 의사로 이태 동안이나 모 대학에서 정치 경제를 연구하고 그리고서 마지막 돌아온 것이 그때 재작년 여름이었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현실이 자기 이상과 맞지 않는 바이면 터럭 하나라도 세상을 위해서는 뽑지 않는다고 정열적으로 부르짖던 젊은이였었다. 그 기계가 잠옷 핍절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받게 했었고 그 운덤에 발일모이 위천하라도 불위라는 그 한마디는 특히 옥초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주었었다. 오늘의 옥초의 고답적인 결벽은 은연중 그 말 한마디가 들어서 길러주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리하여 그때 당시의 상수를 생각하고 시방 오늘의 상수를 볼 때는 우선 석금의 회포가 없지 못할 만큼 변천이 놀라웠다. 하기야 그동안 겨우 1년 반 남짓한 세월에 세상은 눈부시게 급격한 변천을 했고 세상이 변하니 당연한 추세로 사람도 따라 변하기야 할 것이었었다. 그러나 이 상수만 하더라도 잠옷 핍진한 채 현실을 내세우고 시대를 내세우고 하기는 하는 것이나 옥초가 앉아서 보기에는 그것은 마치 약효도 없는 약을 가지고 단지 약이라는 이름 밑에서 오늘 밤 자기 집에 저녁 양식을 벌기 위해서 허풍을 치면서 입담 좋게 짓거리고 있는 거리의 약장수와 같은 협잡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었다. 이렇듯 일찍이는 그만큼이나 근엄도 하고 순직도 하여 좋게 존경하기에 빠질 곳이 없던 그 상수가 불과 1년 반 동안에 능청스럽게도 거리의 약장수다운 협잡꾼이 되어버렸던 것이고 그리하여 그 얌체 없이 무성한 발육이 곧 옥초의 완상의 초점이었던 것이다. 옥초는 마음이 대단히 상쾌했다. 그녀는 실상인즉 그 사이까지는 결혼 문제를 두고서 상수에게 대해서 의리에 가까운 부담을 잠재적으로 느껴온 것이 사실이었었다. 찐더분한 일종의 걱정스러움이었는데 그것이 방금 상수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마치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사라진 연기처럼 홀연히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무거운 꿈에서 시원하게 깨난 것 같다고 할는지
어떻게나 마음이 거뜬한지 몰랐다. 하기야 일변 생각하면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의 소위 타락에서 요행을 횡재해가지고 기뻐하는 셈쯤 된 게 되어서 적잖이 잔인한 짓이기도 했지만 그렇더라도 막부득이한 노릇이었었다. 마음이 아무튼지 그렇게 해방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상수를 대하는 것이 그새까지보다도 두루 임의로웠고 그랬기 때문에 상수가 점심을 같이 하러 나가자고 다시 청하는 것도 꺼리지 않고 선뜻 응낙을 했다. 다만 한 가지, 구경꾼이 쭉 따라오기 좋은 이 무지한 생철동이를 길거리로 차고 나가기가 좀 안 된 것 같기는 했지만 그것도 세퍼트가 아닌 바에야 망신이면 제 망신이지 내게 무슨 상관이랴 하면 그만이었었다. 서로 신사로 승차가 되지 않았기로서니 레이디의 출입 전에 필요한 용물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야만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지라 상수는 먼저 방을 피해 나왔다. 그리고는 에헴 에헴 대단히 근량이 나가는 밭은 기침을 해가면서 넌지시 대문 밖으로 완보를 띄워놓는다. 안방에서는 주인 노파의 자라 모가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상수는 잠옷 만족한 형편이었었다. 와서 보니 찾기에 힘은 좀 들었어도 전과 다름없는 말썽꾼은 말썽꾼이로돼. 그러나 역시 전과 다름없는 친숙한 애인임에 틀림이 없고 읍회의원 일건도 생각하더니보다는 오히려 깊이 괴념을 안는 눈치요. 배식을 청한즉 처음에는 사양을 하다가 두 번째 청에는 흔연히 응해 나서주고 컨디션이 다 이만큼 양호하니까 이따가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밤차로 둘이서 같이 동반에 내려가자고 달래면 별반 고집 세우지 않고 말을 들을 것이고 전우사가 두루 이러하고 보니 상수야 만족치 않을 수가 없고 큰 기침이 나오지 않을 이치가 없던 것이다. 이윽고 옥초가 끝동없이 고름만 자주로 단 하얀 하부다의 저고리에 무늬가 마음껏 굵은 벨벳의 맑은 남빛 치마를 치렁치렁 받쳐 입고 새로 맞춰두었던 깜장 에나멜 구두를 손에 들고서 마루에 나선다. 주인 노파가 좋아라고 흐물흐물 웃으면서 쪼르르 옆으로 쫓아온다. 그러면 그렇지. 글쎄 이렇게 좋게 생긴 처자가 괜히 글쎄 연애하는 이가 없대서야 원. 옥초는 웃으려다가 말고 말끄러미 노파를 건너다 보면서 그 사람이 나하고 연애하는 사람 같아요? 응? 아니면 누군데요? 하긴 또 어떻게 보면은 먼 촌 오라버니 같기도 허두구먼서도 그래 진정 누구요? 옥초는 자그럭거리는 구두를 디디고 일어서면서 바르바르 먼 촌 오라버니는 아니라도 그저 그렇답니다. 아무 걱정도 마세요. 만화님 말씀 맞다나 아직도 얌전하니깐요. 네?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까딱하며 돌아서서 가뿐가뿐 걸어 나간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 소설 모색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작품과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만한 최만식 작가의 중편 소설 명일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최만식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